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역 학생들이 연극과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유민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교실 안을 메우는 피리 소리.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귀에 익은 영화 배경음악을 연주합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을 위한 악기 공연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별량면의 다른 초등학교. 이곳에선 연극 준비가 한창입니다. 5년 전 학교 선배들이 여순 사건 유족을 만난 뒤 제작한 소설집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원작입니다. 하지만 돌아선다고 잊혀지지는 않았다.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마을 주민과 군인, 경찰까지 각자 배역에 빠져들어 현대사의 비극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이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린다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폭력의 잔인함을 몸으로 느끼면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커나갑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이제 송산 교육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좀 공부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여순 10시구 청소년 예술제는 오는 31일 오후 6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반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는데 보존 관리 계획이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연꽃 받침돌 위로 두 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보 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입니다. 이 석등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옛 전남지사 관사로 처음 옮겨진 뒤 덕수궁, 경복궁 등지를 거쳐 현재 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반환을 위해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지역민 5만여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을 전달한 자리에서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이전하는 데 대해 반환 조건만 충족된다면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과거처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이 아니고 문화재가 제자리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에는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광양시도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성공적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준비 사업들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석등의 원위치를 찾기 위한 시굴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찰과 석탑, 석등의 공간적 관계 등에 대한 학술 조사를 통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까지 모두 마친 뒤 내년까지 박물관 건립 등을 포함한 보존 관리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시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이러한 용역들이 학술조사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 중흥쌍사자 석등. 지난 1992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반환 사업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신규 임용 직원에게 관사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지상 4층 규모의 옛 KT 사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정비 등의 준비가 끝나면 내년부터 신규 임용 공직자와 근무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1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민선 8기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고흥군 신규 임용자 10명 가운데 80%가 관 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고흥에서는 수확을 앞둔 유자가 한창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작황이 좋다고 하는데요. 수확 시기에 맞춰 다음 달에는 유자 축제도 열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고흥 풍양면의 유자 농장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유자가 촉촉히 빗물을 머금었습니다. 지금은 설익어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빛이 앞으로 보름만 지나면 완전히 노랗게 무르익게 됩니다.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성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가뭄도 없어 씨알이 굵고 과육은 탄탄합니다. 과일의 품질이 훨씬 더 양호한 편입니다. 고흥군 유자는 삼면이 바다가 둘러있는 청정 자연환경과 특유 해풍을 맞아서 고흥 유자 생산량은 14,000여 톤. 전국 유자의 60%가 생산되는 고흥에서는 다음 달 유자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고흥 최대 유자 재배단지인 풍양면에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드론쇼와 불꽃쇼는 물론 유자라면 시식회와 유자차 담기 등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자가 갖고 있는 메리트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준비한 데 올해 4회째입니다. 맛과 흥이라는 오감 만족형 축제로 오늘 금년을 새롭게 1년 농사의 결실을 기대하는 유자 농가도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도 설렘과 함께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낙지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낙지 축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낙지 주산지인 무안군 탄도만의 드넓은 갯벌. 낙지삽을 든 어민들이 뻘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낙지 숨구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30cm 이상의 큰 낙지가 잡혀야 하는 시기지만 고수온의 영향으로 지금은 이렇게 산란장 바로 근처에서 손바닥 크기의 어린 낙지만 겨우 잡히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고수온 현상. 지난 8월과 9월 무안해역 평균 수온은 29.4도와 28.2도로 지난해 대비 각각 2도가량 높았습니다. 낙지의 생존 적정 수온은 18도 안팎인데 지난 7월 산란기에 태어난 어린 낙지들이 28도 이상의 고수온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뻘을 뒤져 잡은 낙지는 모두 10마리로 평소 어획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게 바닷물을 만져보면요. 꼭 목욕탕 그 열탕물 있죠. 그런 물이에요. 그러면 낙지들이 다 데쳐서 죽어본다는 얘기예요. 인근에 위치한 낙지 위판장. 낙지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붉은 대야는 80%가 물만 채워진 채 텅텅 비어있고 위판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제철을 맞은 낙지의 이달 위판량은 16만 1000여 마리로 작년 10월에 비해 60% 감소했습니다. 가격 역시 위판 기준으로 해도 전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낙지가 된 겁니다. 예년 대비 낙지 폐사율이 상당히 높고 바다 수온이 높으면 낙지를 잡으시는 준학어민들이 이 준학에 낙지가 안 걸리기 때문에 낙지가 벌써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획량이 현재 감소하는. 오는 주말로 예정된 무안 갯벌 낙지 축제는 낙지 없는 낙지 축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 소진이 너무 빨리 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들도 이제 비축을 해놓긴 해놓는데 많이 안 나오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무안 낙지를 강조하면서도 새우와 전어 등 지역의 수산물을 종합하는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 무안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낙지뿐만 아니라 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산물 전반적인 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어민들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 산란기 금어기를 6월 초로 당기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 K-팝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내 정상급 K-팝 가수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행사를 전남 도림미술관 등 지역 명소들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가요제가 내일 오후 6시 오천 그린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가요제는 신인 아마추어 가수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으며 전국에서 참가한 170여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2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또 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 반부터는 지역 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 군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무안 군을 설득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시 한번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무안 군민들에게 양심불량이라고 말하고 전남도를 향해 함흥차사 플랜 B 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강 시장의 국감장 사과 발언에 대해서 김 지사 본인은 사과로 받아들이겠지만 무안 군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발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가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기정 시장의 화답은 비슷한 시각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안 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민군 공항 이전을 위해 줄탁 동시를 언급하며 정부에게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한 광주시와 무안군의 2자 회담은 물론 전남도가 포함된 3자 회담 등 조종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또한 민군공항 이전을 위한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강주시도 부시장이 나서든지 또는 또 무안군이나 전라남도도 그러면은 별도의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라도. 거친 발언으로 감정에 골이 깊어가던 전남도와 광주시의 감정 대립이 해소되면서 민군공항 이전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해경 관할구역의 과태료 체납액이 7,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장기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독촉장과 안내문을 보낸 뒤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고의로 과태료를 미납하면 한 달에 1.2%의 중가상금이 붙는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천안시티 FC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4위 도약에 성공한 전남은 내일 오후 2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천안시티 FC를 상대로 36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지난주 안산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번 천안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밤바다를 배경으로 드론 라이트 쇼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600대 이상의 드론을 이용해 다양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부산과 고흥 등 선진지 견학과 3억 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